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4월 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대폭등, 몇 개의 폭등이 눈에 띄네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도 확인해 드렸는데요. 매물 지금 여기 최고점 대비 지금 한 100건 정도 부족한 형태. 그 말인즉슨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대로 내놓으면 갭 투자로 들어오는 사람 있나요? 임대 매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와 맞물려서 임대 매물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냐? 과거처럼 여기 2020년처럼 부동산 매물 개수가 4,000개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임차인들 후달달달 거릴 거예요. 집 구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8,900개. 요거 많이 떨어져 봐야 7,000개까지도 가기가 힘들 거예요. 임차인들 그렇게 많이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월세 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 대비 조금 줄어들었고 월세 매물도 좀 줄어들었어요. 전체 임대 물량도 감소하는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선 전과 대비해서 봤을 때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거의 한 10% 정도 매물이 줄어들었어요. 연초 대비로는 한 4% 정도 줄어들었고요. 임대하지 않고 지금 파는 게 더 급선무 같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3월 거래량 굉장해요. 1278건. 많으면 이거 진짜 1800건 정도까지 1800건 정도까지 하루에 한 50건 정도 50에서 60건 정도 신고. 오늘 신고 건수는 많지 않고 신고가는 제법 많은 날이었네요. 거의 25% 정도 되는 신고가 비율은 꽤나 높았습니다. 하루에 50에서 60건 정도 거래 신고가 돼요. 그러면 하루에 많으면 주 2개월치 3개월과 3월과 4월의 거래가 동시에 신고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건씩 남은 거래 일수는 한 20여일 한 600건 되면 많으면 1800건. 하지만 이 1800도 지난달 1월 2월과 견주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반토막이다. 서울 거래 반토막 이런 뉴스들 가끔 나오죠. 가격 폭등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2단지 72평형 대형평형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32%면 거의 40% 가까운 폭등이에요. 1억 하락. 이런 것들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로 이 정도는 3천만 원 정도는 보합이라고 보고요. 얼마나 굉장한 상승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가격이 2020년 5월달, 6월달 이맘때 거래가 있었고 거래가 뜸했어요. 2020년, 21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신고가로는 나왔지만 거래 공백으로 인한 신고가.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처럼 거래가 있었다면 이렇게 점이 찍혔을 것이고 실질적인 하락일 것이다. 매도 호가를 보시면은 얼마인가요? 이게 15억에서 한 18억 5천만 원까지 15억에서 18억 5천만 원까지 매도 호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최근 실거래가 11억 8천만 원이라 그러면 매도 호가에 비해서 한참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한 20% 정도 실질적인 거래가 좀 있어 왔다면 최하단을 놓고 봤을 때 20% 정도 하락한 거래. 하지만 또 보는 이의 눈에 따라서는 또 폭등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요런 거 한두 건 가지고 폭등했다고 또 바람 잡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가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격들도 7천만 원 올랐고 7천만 원 떨어졌고 없는 셈 치고 억 단위의 하락. 이 대형 평형의 큰 하락 좀 특이한 현상들이죠. 또 상승은 보합 정도. 상승하는 것도 얘도 엄청난 상승했어요. 얘도 엄청난 상승을 했고 그 위아래로 억 단위의 하락을 따지자면 결국 따지고 보면 하락했는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상승 높은 비율로 나오는 거 다른 광역시보다는 양호한 상태가 맞습니다. 브라운스톤 하이폴에 이거 굉장한 상승인데요. 거의 50% 가까운 상승입니다. 놀라운 상승이에요. 놀라운 상승이 일어났길래 찾아봤어요. 여기서 여기 좀 낮은 거래는 한 게 있어요. 얘는 없는 셈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들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지금쯤 이 가격대 정도 거래가 맞는 것 같아요. 매물 호가도 찾아보니까 6억 6천만 원 정도. 요거는 비교적 신축이잖아요. 이제 2년 하고 손바뀜 돼서 양도세 비과세로 싹 처분하는 순간
목돈을 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아무튼 6억 7천이면은 파신 분은 괜찮게 팔았다.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는 괜찮게 팔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이게 눈에 띄게 뭐 굉장한 폭등이냐? 폭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거래의 보합 정도 수준 혹은 한 5% 10% 정도 오른 가격 수준 그 정도로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 가격대 상승 부분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얘들 올랐는 거 없는 셈 치고, 예, 이런 것들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 이렇게 신고가 하나씩 나오는데 재건축 기대감으로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 그 재건축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의 이 가치는 이 희소성이 있어요. 희소성. 야, 요거 한 개 되면은 대박 난다. 희소성. 근데 이제 희소성이 넘쳐나요. 이제 재개발 다 풀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말 바뀔 수도 있어요. 막상 풀어주려고 하니까 온갖 곳에서 다 개발하려고 난릴 거예요. 지금도 개발하려고 뜸들이고 있는 곳이 많은데 주위에 분양 시장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미루고 이런 경향도 있는데 아무튼 이 희소성이 사라지고 이게 너무 흔해진다. 그래서 너무 이런 선진입은 오히려 좀 오랜 시간 기다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살짝 해봤습니다. 신고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뭐 2억씩 하락, 그 10% 정도 하락, 뭐 이 정도 거래들도 많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하락 거래가 더 많다. 건당 거래 대금도 4월에 일부 거래가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한다. 이러면 저가 가격대 물건들이 많이 거래되었다고 나타날 거예요. 아직 점 수준 요거는 많이 올라봐야 1800건 수준이면은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분위기 안 좋았을 때 그 정도 수치예요. 요 수치 거래량 좀 늘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갈 것인가? 그럴 힘은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대출 DSR도 처음에 풀어준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검토를 해보니까 그 생각해보니까 DSR 그거 안 되겠어. 뉴스를 내보냈어요. DSR 안 된다고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듯이 DSR을 해줘야지 뭐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DSR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이 시장이 정책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오락가락 투자자들은 더 오락가락하는 상황일 텐데 이거 과연 풀어줄까요? 풀어준다면 얼마나 풀어줄까요? 이걸 풀어줘야지 거래가 살아날 텐데 이거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나마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목을 매는데 규제 지역이 많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가 어느 한쪽을 풀어줬다 해제해줬다. 그럼 나머지 이 투자자들이 몰려오는 상황일 텐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계속 그래요. 풀어주려면 하나를 풀어주고 나면 연이어서 계속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또 눈치를 싹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도 규제가 해제된다. 이러면 서로 한쪽으로 몰려가서 투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4월 거래량 저가 매물들 이제 눈치 가만히 보니까 종부세 이거 두드려 맞고 하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괜히 싼 물건 한두 개 더 들고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이 종부세 세율도 더 올라가 버리잖아요. 3주택 이상 최고 6%까지 맞나요? 금액 크면은 어쨌든 자질구레한 아이들 때문에 괜히 종부세 많이 맞아봐야 이 자질구레한 아이들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소득으로는 내야 되는 종부세 이 상쇄시키기 힘들거든요.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거진 바닥을 기고 있고 아무튼 요게 납작해진다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납작한 형태로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4월달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으로는 8%대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제법 늘어나요. 이것도 일부 선진입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대선 이후에 좀 특이한 현상은 분양권 거래가 제법 늘고 있다. 전세 가격 보시면은 요거 분양권이에요. 그래도 고가 대비 한 2억 가까이 빠졌어요. 요거 많이 빠졌어요. 28층이 9억이었는데 32층이 7억 천. 이건 또 가족 간의 거래일 거야. 특수한 거래일 거야. 부산에는 친인척 가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뭐 1억 정도 하락. 거의 다 하락이 주류를 이룬다. 전세 거래량 116건, 그 중에 신고가는 22건. 신고가 비율은 꽤나 계속 높게 나와요. 그렇게 근데 알짜는 아니다. 전세 거래량 보시면 전년 종월 대비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양새. 3월에도 지금 현재까지 거래는 많이 신고되고 있지만
그렇게 뭐 전년 동월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다. 전세 거래는 계속 줄어든다. 물론 이 전세 거래에 있던 부분만큼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비율을 약간 더 올려서 요 실제 전보다는 거의 뭐 보증금 2억에 월세 10만 원 이런 물건 따지고 보면 사실 전세와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요 갈색 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위로 잡아서 보면은 그게 현 시점과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116건의 전세 거래량 많은 거 아니에요. 요거 이틀치 2일치잖아요. 2일치 많을 때는 이게 3월달 2월 3월에 전세 거래가 신고되던 그 무렵에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되면은 거래 신고가 한 250건, 230건, 이 정도 되던 게 일반적인 신고 형태였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제가 계속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최근의 트렌드가 그러합니다. 자, 가격 1억 정도 하락, 이 정도는 보합 수준. 1억 정도 하락, 이 정도 보합, 1억 하락, 1억 하락, 요거 한 15% 상승, 1억 가까이 6천만 원 상승. 하락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임대차 3법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락 거래가 더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세 건당 전세 가격도 저 뒤에 살펴보실 텐데요. 근데 전세 가격 지금 한 페이지 거의 몽땅 한 30개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30개 정도 보여드리는데 3억 이상이에요. 매매 가격은 보여드리면은 한 페이지 30개 정도 보여드리면은 3억 안 되거든요. 2억대로 뚝 떨어지는데 전세가 오히려 더 비싸다. 거래되고 있는 평균 전세 가격 보면은 야, 그래도 이거 봐.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전년 동월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 빨간 선 위에 갈색 선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작년 12월 연장선상에 보면은 1월 딱 반짝 올라가는 느낌이었다가 쭉 하락하는 모습. 전년 12월보다 가격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 근데 별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 부산의 전세가가 고가는 굉장히 고가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저가의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수도 적고 가격도 적은 것들. 월세 거래량 82건. 월세 거래량도 비교적 적게 신고되고 있는 편이에요. 3월 현재 983건. 월세가 반전세 때문에 반전세도 요 신고할 때는 월세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반전세, 전세가 일부 월세로 전환되면서 반전세 때문에 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 같다. 신규 월세 가격 보시면은 월세 가격이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보증금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던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월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보증금도 같이 나란히 떨어지고 있다. 같이 나란히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와는 다른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거래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2월에 임대거래 마무리되었는데요. 전년 동월보다 부족한 형태, 거래가 부족한 형태. 3월도 전년 동월의 거래량을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보통 일반적인 3월이 거래가 많은 시즌이 아니거든요. 1월, 2월이 많은 시즌이지 3월이 많은 시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년 3월에는 거래가 비교적 활발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그만큼 활발할 것 같지는 않다. 요 노란색 점 보이시나요? 노란색 점? 노란색 점이 재작년이잖아요. 만약 전세를 2년 살고 이주를 한다면 그 이주 수요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요거는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